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인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래를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소년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농민수당 도입 문제를 놓고 진보 정당끼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벌인다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의 스타 이강인 선수가 광주 전남에서도 화제입니다. 강진에 살고 있는 외할머니는 이강인 선수가 돌잡이 때 축구공을 들었다며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인 학생과 노동자들이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망언 국회의원들은 손도 못 대면서 이를 비판한 사람들만 구속하려는 게 온당하냐는 비판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선출된 지난 2월 말 경기도 고양의 전당대회장입니다. 앞서 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망언한 김술래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5.18 망언으로 논란인 상황에서도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목소리를 키운 김술래 의원.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같은 시각 행사장 밖에서는 김술래, 김진태 의원을 성토하는 이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자유한국당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7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대학생단체 대표와 민주노총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진해서 하겠다 이야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연행을 해버려서 그런 과정 자체가 좀 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5.18 단체와 민주노총은 5.18 망언을 한 국회의원은 징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비판한 이들에 대해 어떻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도둑은 멀쩡히 도망가고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친 이들을 처벌하는 나라,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5.18 망언 국회의원들의 국회 차원의 징계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또래를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10대들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성인에 비해서 낮은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될 거라는 건데 정말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또래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에 숨지게 한 10대들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시민들은 10대들의 잔인함에 놀라면서도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인 범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면 숨진 피해자가 억울할 것이라는 건데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우려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대 피의자 4명 가운데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8세는 3명입니다. 이들에게 소년법상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면 일반 형법상 폭행치사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들이 범행을 자수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등 적극적인 반성의 의지를 보이면 형량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를 단기 3년, 장기 6년 이렇게 했을 때 3년의 형을 살았을 때 이제 그 이후부터는 별도의 재판 없이도 검사가 형을 이제 종료시켜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만든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섣불리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년법을 없애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모든 선진국에 다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다음에 인간으로서 한 사회에서 공동체 원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한편 경찰은 10대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폭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초 적용했던 폭행치사 혐의 대신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농민수당 도입 문제를 놓고 정의당과 민중당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끼리 왜 그런가 싶은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발단은 정의당이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 지불 조례안을 전국 공통으로 오는 7월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농민수당을 농가 또는 경영체 단위가 아닌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으로 하고 어가 등에도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것. 지난달 말 주민청구 조례로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민중당은 발끈했습니다. 농민수당 논의를 지켜보고만 있던 정의당이 총선을 앞두고 직불금, 의무조항 등을 포함해 농민수당 정신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협의되었던 내용과 상당히 다른 어떤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 자칫하면은 농민수당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농민수당 논의의 시작은 2015년 녹색당이라며 좋은 정책은 누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현재 일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농민수당은 여성 농민 등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 농민의 그 노동을 인정받지 못했던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 시행되는 이 농민수당에서도 배제된다면 자신들의 농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냐. 농민수당은 민주당과 농민회의 주도로 해남, 강진, 부여군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기본소득 형태로 자유한국당에서도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는 농민수당 정책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진보정책 선명성 경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이강인 선수의 외갓집이 강진에 있는데요. 팔순의 외할머니는 새벽잠을 설쳐가며 외손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U20 대표팀의 주역으로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이강인 선수. 외갓집이 있는 전남 강진 처인마을 입구에는 이 선수를 응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외할머니 김영래 씨는 어렸을 적부터 축구를 남달리 좋아했던 손자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예, 돌잡이 때 축구공을 들었어요. 축구공을. 그 얘기가. 아기 때부터 축구공 갖고 살았어요. 그 얘기는. 아기 때부터. 새벽에 열리는 경기가 많았지만 외할머니는 손주의 경기를 한 경기도 놓치지 않고 다 봤습니다. 새벽에는 언제나 봐요. 언제나 할 때 봐요, 내가. 피곤하실 텐데 새벽인데. 아이, 피곤한 것도 없고 손질을 벌란디. 동네 주민들은 일요일 새벽 열리는 결승전을 마을 회관에 모여 다 함께 응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꼭 우승할 겁니다. 이강인 화이팅! 화이팅! 이강인 선수가 축구하는 모습을 TV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난다는 외할머니. 결승전을 앞둔 손주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강인이 골 한번 퍽 넣고 화이팅해. 할머니 그것이 소원이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오전 6시 45분쯤 광주 서구 염주동의 한 도로에서 지름 80cm, 깊이 2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해 서구청이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싱크홀로 인한 인명피해나 차량 피해는 없었고 도로 복구와 안전조치를 위해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서구청은 하수관의 연결 부위가 벌어져 토사가 유출됐다며 인근의 아파트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로 실종된 여수 출신 여행객 3명 가운데 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숨진 채 발견된 22명 가운데 여수의 46살 김모 씨 등 2명이 포함됐고 나머지 1명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헝가리로 출국한 여수 지역 피해자들 가족 5명은 여전히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전기원 지부가 오늘 새벽 한전과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전기원 지부는 임단협 합의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또 지난 12일 지병으로 숨진 하태훈 전기원 노조지부장의 연결식을 한전 광주전남 본부에서 열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대 학생들의 졸업작품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졸업을 앞둔 예비 디자이너들이 트렌디하고 실험적인 의상 작품 120여 점을 전문 모델을 통해 선보였습니다.